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이한별, 이다은 마케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 편입니다. 요건 이제 실질적으로 광고주분들이 저희 마케터에게 많이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파트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매체, 네이버 검색 광고 운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비록 기본적인 사항일 수는 있으나 네이버 검색 광고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데이터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으로 바탕으로 한번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대행을 맡길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 1번, 대행 수수료의 진실입니다. 따단.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제 관련해가지고 전화도 많이 받으실 거고 메일로도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진행합시다 라는 내용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많이 등장하는 멘트가 공식 대행사이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의 수수료 지급을 해주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공식 대행사 직원분이라면은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공식 대행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비공식 대행사의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로부터 수수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수료를 요구하시는 그런 좀 잘못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 대행사인지에 대한 뭐 그 여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수료를 요구를 한다고 하면 아니 공식 대행사는 대행 수수료 받는 게 아니라던데 왜 받으세요? 라고 약간 이렇게 좀 집요하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식 대행사인지 아닌지 이거 사기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이렇게 들어가셔 공식 대행사라고 치시거나 네이버 검색 광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공식 대행사 리스트가 쭉 맞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치해보셔서 요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혼동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사기 같은 거 당하시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AMPM 글로벌은 네이버 검색 광고,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의 공식 대행사이기 때문에 SA, GFA 모두 별도의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요거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는 자, 광고를 시작했으나 대체 왜 유입량이 줄어들었나요? 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많이 받아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스토어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신제품을 좀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광고주분들로부터 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광고를 안 했을 때 이 정도 노출이 있었는데 맞아. 왜 광고를 시작했는데 노출이 좀 비슷하냐, 매출이 비슷하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선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의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자사 제품의 소구점을 좀 잘 기입을 해 두었는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검색할 만한 그런 키워드들을 노출명에 전부 등록을 해 놓았는지 등등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어떠한 그런 소구점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먹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확장 소재가 되겠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홍보 문구가 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노출형 상품명이라던가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한 가지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출형 상품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봐도 되기는 하지만 그건 좀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저희가 키워드가 겹치게 되면은 하나로만 어차피 노출되기 때문에 그건 A/B 테스트 하는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문구 같은 경우는 2가지 정도는 저희가 A/B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네 라고 하면은 한 번에 노출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것도 성과가 조금 더 잘 나는 쪽으로 노출이 몰려가지고 집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테스트를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더 노출이나 클릭이 아니면 다른 성과가 더 좋다 하면은 그건 냅두고 나머지 안 좋은 거 다시 또
오프 바꾸고. 처리를 오프 네. 처리를 하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실제 상황이 있죠, 저희가. 그쵸. 예전에 어떤 광고주분께서 A라는 키워드에 좀 노출을 시켜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그 해당 키워드에는 광고 퀄이량이 너무 낮아서 광고 영역 자체가 없었던 그런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노출명에다가 이런 A라는 키워드를 넣었을지라도 거기 광고 영역이 없으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를 확장했습니다라고 해도 노출이 좀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키워드가 노출명이 그 광고 영역이 있는지 맞아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 안 잡힐 리가 없는데 이거 보면 메인 키워드인데 라고 했는데도 노출이 안 된다 하면은 그때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카테고리가 그쵸. 일치한지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시리얼이나 아니면은 일반 뭐 다이어트 할 때 먹기 좋은 그런 프로틴 바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카테고리 자체가 단순히 간식이나 아니면은 뭐 곡류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이어트 시리얼, 다이어트 바 이런 거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왜 안 잡히는지에 대해서는 카테고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고 그 카테고리로 노출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 잡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잡히고 있는 모든 키워드들이 안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이제 담당하시는 마케터분이나 아니면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출명과 카테고리가 이제 잘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CPC 단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CPC 단가를 평균 노출 순위를 확인해서 지금 현재 CPC 단가로는 몇 위 정도의 노출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하면은 기본 품질 지수가 4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카테고리 설정이 잘 안 돼 있고 노출명이 실제 제품과 연관도가 좀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품질 지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품질 지수가 낮아지면 저희가 동일한 입찰가에 500원, 500원 올려놓더라도 품질 지수가 더 높은 상품을 우선순위 노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품질 지수가 몇 칸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품질 지수가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CPC 단가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려면 이 품질지수 관리가 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단 이 한 칸의 차이로 입찰가가 몇백 원에서 몇천 원까지는 좀 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품질 지수를 관리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또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뭐 노출수 증가, 유입량, 그에 따른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안에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카테고리 설정을 함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이제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 품질 지수랑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잘 되면은 당연히 품질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제품 카테고리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이제 제품과 노출명 그리고 연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세 번째 클릭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문구나 아니면은 확장 소재 같은 경우를 A/B 테스트 충분히 진행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구매 전환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탈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전환율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 또한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클릭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릭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소재를 바꿔본다던가 노출명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단은 그런 걸 다 했는데도 클릭률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대에 클릭이 좀 많이 일어났는지, 어떤 시간대에는 클릭률이 뭐 몇 퍼센트도 안 나오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런 클릭이 잘 일어나지 않는 시간대는 전부 제외 설정을 하고 클릭이 잘 일어나는 시간대 위주로 광고를 노출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평균 클릭률을 좀 높이고 그렇게 품질 지수 좀 복구할 수 있는. 이게 마케터마다 좀 전략이 다르기는 해요. 그쵸. 근데 뭐 이러하신 좀 광고주분들도 있었어요. 아, 안 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노출시켜야 돼요. 그 안 시켰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라도 구매 전환 일어나면은 그 우리한테 이득되는 매출 아니냐,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 지수를 다시 이제 제대로 원상 복구를 시켜놓고 아니면은 완전 풀칸을 채운다거나 그렇게 하면 평소에 사용하시는 광고비보다는 훨씬 더 절감을 해가면서 그쵸.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한 노출수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지금 따지고 보면은 품질 지수가 예를 들어 한 2칸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동일하게 50만 원을 한 달에 쓰고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이 시간대별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였더니 나중에는 현재 50만 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순위가 한 5위밖에 안 됐다 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예산이 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그거보다 더 높은 순위에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쵸. 요거는 당장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첫 번째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입찰가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저희가 클릭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같은 50만 원이라도 클릭 비용이 1,000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1,000원만큼의 만 탈 수가 있는데 만약에 클릭 비용이 500원까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2배, 1,000원이었을 때 2배 가까이 클릭이 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유입이 그만큼 많이 된다면 구매 전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아, 품질 지수 떨어졌으니까 그냥 다른 그룹에다가 새로 팔게요. 아니면 그냥 소재 삭제하고 그냥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24시간 이내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품질 지수를 올리려고 하시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잊지 말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전환율은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였잖아요. 맞아요. 사실 전환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 유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전환이 발생되느냐에 대한 그 수치입니다. 광고의 영역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우리 브랜드를 얼마나 인지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건지가 딱 광고 영역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아 뭐야 상세 페이지 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이거 생각했던 상품이 아닌데 리뷰가 이렇게 없어요? 신뢰도 너무 떨어져 라고 생각하고 이탈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지금보다 더 낮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순서라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순서 하나라도 굉장히 많은 전환율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수치들이. 그리고 나서 리뷰가 너무 없다라고 하면은 요즘 바이럴 솔직히 모르시는 광고주분들 없으시죠? 다 하죠. 맞아요. 그래서 리뷰 바이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 구축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게 리뷰 때문인지 상세 페이지 때문인지 뭐 어떻게 아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에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네. 그 안에서 이제 이탈 페이지 그리고 체류 시간 같은 경우를 좀 어느 정도 일정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선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쵸. 스크롤 몇 번 내렸을 때 소비자가 이탈을 맞아요. 하는지 그 구간이 딱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한번. 맞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한번 분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죠? 바로? 파워링크 vs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요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처음 집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이라면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맞아요. 뭐 파워링크가 최고인지 쇼핑 검색이 최고인지 예산이 적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여쭤보신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그냥 회피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업종마다 그리고 업체마다 너무 상이할 수밖에 없어서 자사가 무엇을 판매하는 곳인지 혹은 이제 문의를 받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해당 업종에 광고했을 때 이제 효율이 높은 영역의 광고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문의를 받는 DB 업종이잖아요. 창업이라던가 보험 이런 것들은 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쇼핑 검색 광고를 아예 배제를 하고 그쵸, 파워링크에 딱 집중을 하셔가지고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뭐 다른 소구점 이런 식으로 그룹을 좀 나눠서 분리해서 키워드를 관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DB는 문의를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가 쇼핑 검색에서 뭐 사용을 안 하니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그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하시는 건 이제 이커머스 업종입니다. 어떤 곳은 파워링크에서도 잘 팔리고 맞아요. 근데 어떤 곳은 또 쇼핑 검색 광고에서만 잘 팔리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사실 이커머스는 이커머스는 쇼핑 검색 광고에서 가장 많이 팔리기는 한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옷이나 아니면은 뭐 음식 같은 거를 사요. 근데 그냥 파워링크 보고 사요?
솔직히 그 썸네일 보고 클릭은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보통은 이탈을 하시죠. 맞아요. 그냥 어차피 쇼핑에 뭐 최저가도 더 잘 보이고 그 안에서 뭐 쿠폰이나 막 약간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니까 그냥 쇼핑 검색 영역에서 가격 비교해가면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쪽 영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중 자체는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식품인데 파워링크에서 더 잘 되는 분도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만약에 예산이 좀 그런 테스트를 진행할 만큼 넉넉하지 않다던가 아니면 저는 굳이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은 쇼핑 검색 광고만 먼저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파워링크에서 된 약간 레퍼런스 같은 게 있나요? 했을 때 저희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같이 테스트를 해봐서 좀 성과가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할 거잖아요. 비율을 나누든지 간에 아니면 그쪽 영역은 아예 뭐 배제하고 운영을 한다던 간에 그 결과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좀 효율이 나오지 않는 영역은 좀 제외하고 효율이 잘 나오는 영역에만 좀 광고 노출을 시키는 게 좀 불필요한 영역에서 낭비되는 광고비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쵸. 거기서 이제 효율이 상승하고 이제 누수되는 광고비를 좀 메인 키워드나 좀 잘 팔리는 곳에 투자를 더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파워링크 광고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좀 자사명이야 사실 올릴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뭐 메인 키워드를 찾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클릭만 되고 그러니까 과금만 되고 전환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냥 아래 영역으로 좀 내려가고 넓게 분포하는 느낌으로만 그 영역에 우리도 이거 차지한다라고 얘기해줄 정도로만 그냥 노출시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거기서 예를 들어 입찰가가 만 150원 아니면 600원인데 제품이 3만원짜리 팔리면 로아스가 얼마예요? 그쵸.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서 낮은 순위라도 좀 노출을 시키는 건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5번 너무 높은 메인 키워드 CPC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에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파워링크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파워링크에 예를 들어 닭가슴살 이렇게 키워드를 등록을 했을 때 팔리는 제품이 있고 팔리지 않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이라는 딱 메인 키워드 노출을 시켰는데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메인 키워드일지라도 과감하게 제외를 하시는 게 좋고 닭가슴살이라는 키워드에서 계속해서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건 저희에게 고효율 키워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런 CPC가 높을 때를 대비해서 광고 그룹을 파워링크 광고 그룹을 좀 분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메인 키워드들은 CPC 단가가 서브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효율이 메인 키워드가 CPC가 높고 효율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고입찰가를 계속 유지해도 되지만 메인이지만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깔아주는 용도로 입찰가를 낮춰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브와 키워드 입찰가가 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광고 그룹을 분리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저희가 웬만해서는 뭐 사실 그룹 단위로도 예산을 설정해 놓긴 하지만 캠페인 단위로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굳이 메인이랑 세부랑 한 그룹 안에 넣어가지고 그 예산 똑같이 해서 동일 비중으로 노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분리를 해가지고 메인 키워드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키워드들이 진짜로 효율이 괜찮은지에 대한 평가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리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단 파워링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이제 높은 CPC를 갖고 있는 키워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 하나 그리고 광고 그룹 하나에다가 그 상품 하나 소재를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설정해 놓은 이제 그 이름들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설정한 이름이 있겠죠. 어찌 됐든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카테고리 연관성에 맞게 이제 키워드가 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잡히게 하는 방법은 바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곳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저희가 CPC가 그렇게 낮지가 않은 편이기도 해요. 막 2,000원 이렇게 높였다고 합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 키워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독 눈에 띄게 노출이 많이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CPC로 봤을 땐 메인 키워드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다른 것들도 충분히 그 2,000원이나 아니면 2,000원이 좀 안 되게 태워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 키워드에다가만 집중돼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율이 괜찮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효율이 괜찮아도 저희가 그 안에 잡히고 있는 서브 키워드들도 나중에 다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금만 되고 일단은 전환도 안 일어나요. 근데 다른 서브 키워드들이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줘. 약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인 키워드와 그리고 세부 키워드 이렇게 좀 분리를 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예시 드려줬던 그 닭가슴살로 얘기를 해볼게요. 누구나 봤을 때 광고주분들한테 메인 키워드는 닭가슴살이잖아요. 그쵸. 근데 싼 닭가슴살이 그 해당 업종에는 그게 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한번 집행을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게 메인이고 어떤 게 세부 키워드인지 한번 효율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저희가 파워링크 같은 경우 키워드 단가가 너무 높은데 효율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예 제외시킬 수도 있다라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쇼핑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품질 지수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효율이 안 좋은, 그러니까 과금만 되고 전환이 좀 떨어지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일지라도 과감하게 제 키워드를 걸어두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품질 지수 향상에, 전체적인 로아스 향상에도 좀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자사명 꼭 광고를 해야 되나? 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쇼핑 검색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사명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경쟁자가 어쨌든 없거나 적잖아요, 비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CPC 단가가 좀 저렴한 편이고, 만약에 쇼핑 검색에 검색했는데 자사명 쳤을 때 저희가 자연으로 1위가 떠요. 근데 굳이 광고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경쟁사가 있는지예요. 일단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분들이 저희보다 순위가 위에 있는지, 그런 분들이 확장 소재를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신지, 그런 분들과 저희를 비교했을 때 리뷰 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리뷰가 압도적으로 많고 공식물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자사명 키워드 50원 이런 식으로 최저가에 등록을 해서 땡땡땡 공식 스토어, 땡땡땡 공식 온라인몰 이런 식으로 하고 리뷰 수가 다른 데보다 확연하게 많은, 그쵸. 우리가 공식이다, 공식에서 구매를 하면 더 싸다, 이런 걸 좀 어필을 해줬을 때 소비자에게 충분히 후킹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캠페인을 분리를 해서 좀 강조를 해주셔라 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경쟁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저 그럼 경쟁사 아무것도 없고 오픈마켓에서도 우리 거 뭐 떼다 파는데 없는데요? 그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쵸. 이럴 때도 이제 상품이 많을 때랑 그리고 적을 때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이 개수가 한 3개, 아무튼 되게 적어요. 적을 때는 안 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것만 자연 노출이 되고 한 페이지 안에 모든 상품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상품이 많을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로 광고는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자연 노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노출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이제 구매를 많이 했다라는 상품인 거잖아요. 근데 자사 내부에서도 좀 판매를 좀 촉진시키고 싶은 그런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제품이 나왔다거나 그럴 때는 최소 입찰가를 걸어가지고 맨 위에 노출시켜도 충분히 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사명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상품이 또 추가가 됐는지는 이제 SA 매체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50원밖에 안 하고 구매하면은 이것도 로아스 분명히 올라갈 그런 거기는 해서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구매를 촉진시키고 싶은 제품인데 그래서 이번 달에 판매 프로모션이 있다, 뭐 할인을 한다 라고 하면은 확장 소재 좀 등록을 해서 그쵸.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파워링크 부분에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파워링크 지면에 이제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 이건 좀 어디 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 이한별이니까 이한별을 검색했을 때 맨 위에 파워링크 뜨는 경우가 있고, 아닌 갑자기 이다운을 검색을 했는데 이제 맨 아래 영역에 파워링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소비자들이 이한별을 검색했을 때는 이제 파워링크에서 구매가 많이 했던 거고, 이다운을 검색했을 때는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다른 영역들, 예를 들어 뭐 지식인이라던가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플레이스라던가 약간 그쪽에서 많이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초반에 있는 파워링크 자사명을 이제 설정을 하더라도 맨 아래에 노출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다시 SEO상 이제 맨 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요거는 일단 집행을 하면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약간 신뢰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요즘 모든 브랜드들 웬만해서 검색해서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대기업 같은 거 검색을 했을 때 뭐 모델들의 쉐이프 영상들이 나오는 게 이제 맨 위에 나오고 그 아래에 뭐 버튼식으로 돼 있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광고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브랜드 검색 광고가 월에 집행하게 되는 그 계약 금액이 있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컬이량이 그 정도 되지가 않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이제 파워링크에 등록을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최저 입찰가로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EO상 조금씩 다르게는 하겠지만 맨 상단에 우리가 노출하고 싶은 사진 그리고 서브 링크, 가격 링크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된다는 그 파워링크 내에서도 이제 쇼핑 정보 관련한 이제 확장 소재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최대 8가지의 상품들이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8가지가 다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각적으로 조금 더 유입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확장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더더욱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쵸. 사실 저희가 링크 한번 클릭하는데 최저 입찰가가 70원이긴 한데 그 안에서 확장 소재, 사용할 수 있는 확장 소재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최근에는 반응형을 출시하기도 했고 뭐 서브 제목이라던가 이벤트 같은 것도 다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솔직히 70원에 전부 공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할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 안에서 CPC를 2,000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우리 자사명인데 우리랑 관계 없는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그 이름을 좀 점유하려고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워링크나 맞아요. 아니면 쇼핑 검색 영역에. 근데 요거는 저희가 충분히 브랜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우리 매출을 좀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접수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서 네이버 검색 광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나 메일이나 좀 기타 연락처로 전화를 해주시기도 하고 추가 궁금사항들을 좀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편하게 아무렇게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을 좀 싹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이한별, 이다은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